걸걸오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베어 시간입니다. 연준이 주가가 올라도 금리를 제한적으로 올리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나온 CNBC 프로의 기사입니다. 연준이 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냐? 사실상 주가가 오르는 것을 연준이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기사 내용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연준이 금융 조건을 살펴보는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 조건이 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FCI,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수많은 변수와 지표가 들어가는데요.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금리가 들어갑니다. 금융시장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장기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회사채 금리, 금융시장 내 대출 조건과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금리 지표를 활용합니다. 환율 들어갑니다. 달러 인덱스나 국제 환율 변동성 지표 같은 걸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자산 가격도 당연히 들어가야 할 변수입니다. 주택 가격 지표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 등의 자산 가격 변동이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현황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움직임을 보고 연준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월 30일에 발표된 논문에서 공개된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타이트한 상태에 가깝다고 새로운 모델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쏟아냈던 매파적 발언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용어로 보자면 이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함의를 지닌 논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상승세가 중앙은행 정책에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쉽게 말해 주식시장이 올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지표는 FCIG로 이름이 붙었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의 변동이 현재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 1년 동안의 영향을 근사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0년 주택담보대출금리, BBB 등급의 채권 수익률, 다우존스 지수, 진로 주택 가격, 미국 달러 지수 등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표는 금융 조건이 경제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은 FCIG 지표와 경제 활동 전망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해 연준이 이를 가로막을 가능성은, 즉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극도로 과열될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연준은 이 논문과 함께 이 모델을 적용해서 79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지표값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표값은 약 0.60269 정도입니다. 0을 초과한다는 것은 금융조건이 타이트하다, 매우 긴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최근의 최고치는 22년 12월에 지표가 0.95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재의 지표값은 지금 금융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모델값으로 뽑아본 지표는 마이너스 0.8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델을 쓰면 금융 상황은 굉장히 완화적이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연준이 퇴로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금리를 역대급으로 빨리 올렸기 때문에 경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긴 상황이고 금리 동결을 한번 해주면서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ADP 고용보고서가 50만 플러스를 찍으면서
상황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AI 열풍에 힘입어 주식시장도 불맞게 상황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정의 부의 효과가 생기면서 소비가 늘고 늘어난 소비가 물가를 자극해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꼴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기 중에 게임의 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플레 2%가 목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3% 빠진 괜찮잖아?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전 대비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읽어주는 진보된 모델을 내놓고 이 모델에 따르니 금리 인상을 덜 해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깊은 속내를 제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주가가 올라도 금리 인상은 덜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인플레가 좀 덜 잡히더라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만큼 연준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통수에 몰려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고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월가 월부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